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기보 10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관련 이론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은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해당 재화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그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인다, 얼마 못 변한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얘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해당 재화를 대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약간만 올라가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 많이 뛰쳐나간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재로. 그래서 많이 뛰쳐나가서 많이 변화하네요. 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대체할 것이 더 많은 건?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성이 커지네요. 힘이 셀수록, 자,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두 대 쳐요. 그럼 이렇게 힘껏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이 탄력적이면 그 사람 힘이 세니까 반응을 크게 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힘이 셀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거네요. 고소득층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이다. 고소득층 힘이 세니까.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사요. 고가일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소비 지출액 중에 고가라면, 높은 가격이라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사요. 중고주택,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일수록 수요는 탄력적이 돼요. 그럼 반대로 저소득층은 힘이 약하네요. 저가인 재화를 사요. 중고주택. 고로 걔는 비탄력적이겠죠. 그리고 측정 기간, 변화하는 걸 측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 동안 하루 동안 측정하는 거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측정하는 것 중에 언제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요? 측정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그 기간 중에 더 많이 변하겠네요. 그래서 측정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 규제, 제약, 제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 못 변하겠죠. 그 규제 때문에, 제약 때문에. 그래서 얼마 못 변하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가 있을 때 건부지는 지상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만큼, 규제가 있는 만큼 토지의 공급이 나지보다 규제가 많은 건부지가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렇죠. 또 하나, 지역지구제는 그 자체가 토지용의 규제예요. 그렇단 얘기는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이전보다 실시된 이유가 규제가 많아졌으니까 토지의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필요할수록 부분에서 생각해 볼 건 필수제와 사치제 중에 뭐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필수제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필수제의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 못 줄이네요? 비탄력적이겠죠. 사치제는 사치성 재화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면 안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정책을 볼게요. 얘는 뭐였냐면 공급자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의 총수입은 결국은 파는 가격, 단위당 가격에 팔리는 양, 수량을 곱하겠죠. 그때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공급한 양이 결국은 수요자가 산 양,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곱하기 수량, 그게 총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공급자가 뭘 해본다고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파는 가격을 올려보겠죠. 어떤 생각을 해요? 단순히 가격을 올리면 내 총수입을 늘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공급자가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네요. 뭘 생각 못했죠? 수요의 법칙을 생각 못했죠.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이.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총수입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지만 팔리는 양은 줄잖아요. 그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 하나당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팔리는 양이 100개를 팔고 있었어요. 총수입이 얼마죠? 그렇죠. 10,000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얼마로 올렸냐면 200원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팔리는 양이 100개래요. 그럼 얘는 가격이 변화했지만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므로 똑같은 양이 팔리니까 총수입은 2만 원으로 가격을 올린 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때는 올려야 되겠네요. 느낌 받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가격을 200원을 올려봤더니 이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것이 세서 어쭈 가격을 올려? 나 뛰쳐나갈래. 너한테 하나도 안 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빵개가 돼버렸어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뭐예요? 팔리는 양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총수입이 빵이 되겠죠. 고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완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은 빵이 돼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가격 인상 정책, 인하 정책,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힘이 센지 약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느냐 적게 감소하느냐 하나도 감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만약에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 것, 얘는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이번엔 수요량이 더 적게 감소하는 경우, 얘는 비탄력적인 경우죠? 주어진 변화보다, 이 화살표 길이 기억하세요? 얘보다 적게 변했잖아요. 반응된 변화가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번에는 가격을 올렸더니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똑같을 때에는 단위 탄력적. 만약에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면 얘는 탄력적.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해서 빵개가 돼버리면 완전 탄력적이겠네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MM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합격생 모임 나가보면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 가수예요. 모두 다 가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총은 모두죠, 여러분. 총은 모두. 그럼 가 곱하기 수네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탄력적이면 수요량을 더 많이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를 비교해서 올라간 길이가 더 크다면 총수입은 증가.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려간 길이가 만약에 더 길었다면 총수입은 감소하겠죠, 전보다.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았다면 똔똔, 쌤쌤, 또이 총수입의 변화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은 감소할 텐데 가격을 올린 만큼 똑같이 수요량이 감소한다면 단위 탄력적이라면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가 똑같으니까 똔똔, 쌤쌤, 또이 총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도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똔똔, 쌤쌤, 또이 총수입의 변화가 없다고요. 고로 해당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정책, 가격 인상, 인하 정책은 효과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하겠죠.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정책을 우리가 짤 때 수요의 탄력성과 힘의 판단 그리고 선택,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그래서 총수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를 가볍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뺏어낼 때 그래서 내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이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힘이 약할 때는 힘이 약한 애한테는 윽박지르면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주겠죠. 힘이 약한 애는. 그럼 내 총수입은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힘이 세요. 근데 그 힘이 센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놔 그러면 내 걸 오히려 뺏기죠. 총수입은 감소해요. 느낌 받으시나요? 그럼 힘이 센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아양 떨어야죠. 되셨어요?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의 상태를 보고 수요자가 힘이 센지 약한지를 보고 힘이 세면 그 수요자에게 아양 떨고 그럼 공급자가 아양 떠는 건 가격이 인하잖아요, 여러분. 저가 전략이겠죠. 그럼 총수입의 증가를 깨할 수 있어요. 수요자가 만약에 힘이 약하다라면 그 수요자 힘 약한 애한테는 윽박지르죠. 힘 약한 애한테 아양 떨어봤자 힘만 빠져요. 총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해요. 되셨죠? 그래서 MM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메모리 매직. 힘이 약한 애한테는 뭐하고 윽박지르고 그럼 윽박지르는 게 윽박지르면서 인상 쓰잖아요. 인상 쓰면서 윽박지르겠죠. 윽박지르는 건 가격 인상입니다. 힘이 강한 애한테는 아양 떨어요. 저가 전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이면 힘이 센 거고 비탄력적이면 힘이 약한 거잖아요. 볼까요?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힘이
약하니까 이 힘 약한 애한테는 아양 떨까요? 윽박질러야 돼요, 우리는? 우린 지금 공급자예요? 힘이 약한 애한테는 윽박질러야 되죠. 그게 가격 정책의 뭐예요? 인상 정책이죠. 가격 인상 정책. 그럼 총수입은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총수입은. 됐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힘이 세죠? 힘이 센 애한테 윽박질러야 돼요? 아양 떨어야 돼요? 그렇죠. 아양이에요. 그럼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겠죠. 그래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합니다. 이번엔 수요자가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가수에서 가격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같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럼 돈 내나 그러면 걔도 돈 내나 똑같은 정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윽박하든 윽박을 지르든 아양 떨든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든 인하 정책을 펼치든 총수입은 변화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애한테 돈 내나 만약에 윽박 질렀다면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다면 약간 뺏기고 돌아와요? 다 뺏겨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애한테 가서 윽박 질렀어요. 그러면 살짝 뺏기는 게 아니라 내 거 다 뺏기죠. 총수입은 빵이 되는 겁니다. 실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할 것이 세고 센 거예요. 해당 재화를.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다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지만 팔리는 양이 빵이니까 총수입은 빵이 돼요. 이번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럼 얘한테는 아양 떨 일이 아니라 윽박 지르면 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10원당 한 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는 대로 똑같이 주겠네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인상 정책을 펼치면 총 수입은 인상 쓴 대로 인상한 대로 바로 비례해서 증가해요. 되셨나요?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면 일단은 걔가 단위 탄력적이죠. 주어진 변화만큼 반응된 변화가 똑같다면 그때는 가격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총수입의 변화가 없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 공급 비용의 증가, 조세의 증가의 내용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탄력성의 힘과 관련돼 있어요. 힘과.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전보다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하나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나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겠죠. 만만한 게 누구예요? 수요자죠, 수요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수요자에게 그 공급 비용을 떠넘기는 것. 얘가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책임의 전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급 비용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 비용의 전가는 공급자가 부담할 공급 비용을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네요. 그때 그 공급 비용의 내용 중에 재산세, 종부세가 임대인 입장에선 공급 비용인 거죠. 양도소득세가 양도인,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 비용이에요. 걔를 떠넘기고 싶겠죠. 임차인, 양수인에게. 그럼 결국은 떠넘겨지는 정도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더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 더 많이 부담할 것이냐는 정도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공급 비용을 수요자에게 떠넘긴다면 이런 거죠. 사탕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설탕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지 않고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별도의 청구서를 보내나요? 그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수요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비용 증가한 이후에 가격이 변화했다면 그 가격이 상승된 만큼 누구에게 떠넘긴 거다? 그렇죠. 수요자예요. 그래서 공급 비용이 예를 들어 50원 상승했는데 이때 원래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그때 변화 후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공급 비용이 50원 상승된 다음에 변화 후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가격 상승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가격이 상승된 만큼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건데 전가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공급자가 얼마 부담한 거예요? 고스란히 50원을 자기가 부담하고 말았죠.
그럼 공급자가 힘이 매우 세서 힘이 약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하니까 하나도 못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탄력성을 따질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되셨어요? 또는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못 떠넘긴 거예요. 떠넘기기만 해봐 이런 거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변화 후 가격이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20원만큼 이루어졌죠? 수요자에게 얼마가 떠넘겨졌죠? 20원이. 전체 얼마 중에 50원 중에 20원을 떠넘겼으면 공급자는 얼마 부담? 30원을 부담했네요. 누가 더 많이 부담했어요? 최종적으로? 공급자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힘이 더 약한 거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인 경우네요. 그럼 세 번째. 가격이 변화 후 가격이 125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해서 25원 상승해서 수요자에게 전가시켰네요. 25원을. 그럼 전체 50원 중에 25원 떠넘겼으니까 25원을 자기가 부담해요? 그 말은 반반 부담했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2로 똑같거나 1로 똑같거나 둘이 힘이 똑같은 경우예요. 상대적 힘이 똑같은 경우. 반반 부담한다. 4번. 이번엔 130원이랍니다. 변화 후 가격이. 그럼 얼마 떠넘겨졌어요? 수요자에게 30원. 그럼 공급자는 20원만 부담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수요자가 더 힘이 약해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경우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공급비용이 50원 상승하니까 가격 변화가 150원이 됐대요. 100원에서. 그럼 50원만큼 상승돼서 다 떠넘겼네요. 수요자에게. 그럼 공급비용 상승된 부분을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죠? 그 말은 공급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경우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또는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힘이 엄청나게 약해서 다 떠하는 거죠. 다 떠하는 것.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겠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단되시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탄력성 부분의 내용에서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쪼개서 보도록 할 거예요. 되셨죠? 이 부분, 이론 부분을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